우리 의원님은 또 이제 국회의원이기 전에 새날 패널이시잖아요. 아, 예, 예. 방송이 지금 잠깐 쉬고 있는 거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파란 남자. 전에 저희가 했었죠. 네. 예. 마이크 가깝게 대주십시오. 아, 이렇게 가까이요? 워낙 얌전하신 분이라. 자, 마스크 벗으셔도 되고요. 지금 벗어도 됩니다. 벗어요? 네. 저를 어떻게 믿으세요? 혹시 괜찮습니다. 제가 묻혀오면 묻혀왔으면 어쩌 괜찮아요. 아니 법에 나와 있어 법에. 네. 방송은 마스크 벗고 해도 된다가 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뭐 칸을 치고 해야 되나요? 아니 얼굴 보려고 오신 분들이 저기 다수인데 그 네. 마스크 쓰고 계시면은 간첩 같잖아요. 자, 아까 시작할게요. 4시 반부터 기다리신 시청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국회에서 새날 안 보는데 민영비 때문에 왔다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쫓아냈어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좀 늦은 건 네. 당초에 국회 본회의를 3시부터 하기로 했는데 4시부터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4시에 이제 저는 갔는데 또 제때 시작을 못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 이제 12구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가 이제 승인이 됐는데 승인하려고 그러는데 반대 토론이 있었어요 또. 아, 그 이야기는 이따가 다시 해주세요. 예. 인터뷰 시작할게요. 그래서 네. 늦었습니다. 네. 아, 조금 전에 방송이 안 되는 거였어요? 아니 생방송 중이에요 지금. 생방이 뭐 유튜브 생방이 그렇지. 뭐. 네네. 다시 할게요. 네. 의원님 덕분에 내가 땡을 2번이나 칩니다. 새날 말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오늘은 민영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진짜 오랜만이기도 하지만 사적으로는 오랜만이 아니에요. 고향에서 올라오다가 열차 안에서 맞다. 열차 안에서 KTX에서 같은 칸에 타고 있었어요. 그럴 수가 어쨌거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민영비 의원은 또 새날 패널이시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그 검수완박 관련해서 탈당 문제 때문에 여러 번 출연 요청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입장이 좀 미묘한 게 있어가지고 출연을 못 하시다가 이쯤에선 제가 이제 모셔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오늘 바쁘신 가운데 30분만 인터뷰 해달라 이렇게 제가 요청을 해서 나오시게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간단하게 민영비 의원을 잘 모르시는 분들 소개를 해드리면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노무현 청와대 비서관이었고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이었고요. 광산구청장 2번 하셨고요. 그리고 21대 국회의원. 이력이 화려합니다. 그렇다고요. 살살 놀리시네요. 아니. 시작부터. 헌재 판단이 지금 현재 민주당 입장은 헌재 판단이 나와야 복당이든 아니든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 틀에 지금 멈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민주당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은근히 제가 복당시켜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복당을 해라 이렇게 하면 할 텐데 복당시켜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기다리고 있는 건데 아마도 내부적으로 그 헌재 판단이 끝나야 복당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고 그런데 제가 조금 안타까운 건 헌재 판단을 할 수 없는가 혹은 탈당 자체가 굉장히 저 입장에서 보면 강력한 정치 기획이었거든요. 뭐 위장 탈당이라고 몰아붙이고 뭐 검수완박이라고 프레임을 씌워서 뭐라고 하는데 그건 다 이제 저를 공격하는 쪽에서 민주당을 공격하는 쪽에서 하는 거고 하는 얘기고 당시에 사실은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그 합의를 제가 4월 20일에 탈당을 했는데 22일에 합의가 나왔거든요. 저는 한국 그 현대정치사에서 그 합의를 깬 것은 정치를 포기한 국힘의 만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그때부터 사실은 밀렸어요. 계속 저쪽에 말렸어요. 그때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뜬금없이 이걸 선거 핑계를 댔었고 사실은 저 같았으면 당시에 국회를 멈춰 세웠을 겁니다. 역풍이고 뭐 이런 고려가 아니라 왜냐하면 그 합의가 굉장히 값진 합의였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제가 탈당을 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정상적으로 그 합의대로 했으면 아주 원만하게 이 검찰 수사권 축소가 가능했을 거고 그리고 그걸로 해서 지금 검찰 제국이라고 얘기되는 이 상황이 특히 지금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을 막 무차별적으로 수사를 하잖아요. 이런 상황이 조금은 그래도 좀 검찰이 조심스러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파기하거든요. 왜 그랬냐?
이제 검찰이 이를테면 정권의 본류가 됐는데 이거를 유지하고 확대 재생산해 가는데 그런 합의가 정치적 합의가 사실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걸 정권이 거부한 거죠. 그러니까 합의해서 양 당이 다 의원총회 거쳐서 승인하고 그래서 발표까지 했는데 그것을 하루 만에 뒤집잖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국정조사 합의했다고 하니까 민영배 의원이 저거 믿을 수 있을까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인 거예요. 저는 실제로 조금 전에 이제 본회의에서 그 국정조사 법안을 이렇게 계획서를 승인하고 왔는데요. 저는 이게 크게 보면 두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선요. 국힘이 장난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봐요. 이제 시작됐거든요. 기간을 45일로 해놨는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게 돼 있냐면 지금부터 자료 준비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예산안이 끝나고 나면 예산안 심사가 끝나서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기관 보고받고 어쩌고 그때부터 하자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러면 이것이 예산안이 12월 말까지 하면 어떻게 하죠? 이를테면.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걸 빌미로 해서 예산안을 어떻게든 정부안대로 빨리 통과시킬 수밖에 없도록 하는 압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예. 그거 걱정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어제만 해도 오늘은 다행히 대검찰청이 포함되어 있던데 검찰청 빼자고 또 그랬었어. 어제는 넣었다고 오늘 와서 빼자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딱 그 상황이 벌어지면서 네. 이게 뭐지? 옛날하고 똑같네? 합의 파기? 저는 그런 그 기시감이 쫙 든 거예요. 합의 파기가 아니라 이거는 저들이 갖고 있는 국힘 쪽이 갖고 있는 어떤 전략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가?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될 가능성이 없는데 하는 염려가 확 된 거죠. 실제로 저는 그 점을 민주당이 매우 노련하게 침착하게 치밀하게 잘 대응을 해가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원래 이게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제대로 가려내서 참사의 피해자들, 희생자들, 유족들의 위로가 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되면 오히려 민주당이 곤란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예. 민영배 의원이 국정조사 요구하는 농성을 지금 며칠간 하신 거예요? 저희가 한 일주일쯤 일주일은 좀 못되고 지난주에 시작을 했는데요. 저는 그동안 저렇게 앉아있는 경우는 한 2번 정도 있었습니다. 어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어제까지 오늘 이제 이게 통과될 걸로 알려져서 합의가 됐다고 하니까 저는 제가 어제 마지막 당번이었거든요. 그 농성장 지키는. 그래서 어제까지 저는 했고 아마 이제 중단할 겁니다. 일단. 네. 그렇게도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끝까지 수사중이기 때문에 국정조사 안 된다고 했지만 유가족 분들부터 시작해서 국민 여론이 수사도 하고 국정조사도 해라 이런 여론 때문에 결국 밀려간 게 아닌가 싶고요. 그 과정에서 국정조사 하라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일부지만 이 목소리는 사실상 언론에 거의 나오지도 않았죠. 자, 그래서 결국은 국정조사가 이제 합의가 됐고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우리 방송이 이제 안 나오시기 탈당 이후에 나오실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계속 그러셨던 거잖아요. 이제부터 나오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전국 요소요소마다 혼자 페이스북을 하세요. 보면은 주로 이제 페이스북을 하는데 그 선명한 목소리는 민영배에 따라갈 사람이 없다 이런 그 반응들이 있습니다. 잠깐만 볼게요. 12구 참사하는 윤석열 무정부가 만든 참극이다. 민영배 의원의 목소리. 민영배 TV 가시면 이런 영상 보실 수 있어요. 다른 거. 민영배. 윤석열의 변명 누가 봐도 쇼통. 제게해도 기대없다. 윤석열 보면 진짜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왜 자꾸 이렇게 저를 좌표찍기. 최전선에다가 본인이 그런 거 세우려고 그러세요. 있으시잖아요, 지금. 윤석열 겁나요. 무섭고 왜 그러세요. 광주의 아들이 왜 그러세요 또. 다음에 민영배. 윤석열 정부가 주도한 애도 거부. 뭐 이런 식으로. 애도 거부. 강제 애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강요된 애도였죠. 다음에 대통령 퇴진 공개 언급. 세다. 퇴진 촉구식에 빠르게 들어간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총장일 때 민영배 의원이 탄핵을 언급했던 바로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왜 민주당이 그러니까
지금 이 민주당의 태도, 제 복당에 관한 거나 쭉 이렇게 보면 민주당이 너무 점잖아요. 국힘의 그 거칠고 그냥 세게 밀어붙이는 것에 비하면 민주당은 사실 너무 점잖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어떤 그 언론 매체에 기고를 한 게 있는데 그때 제목이 뭐였냐면 윤석열 탄핵 점 찍고 역풍은 오지 않는다였어요. 한겨레 오마이뉴스에도 그 기호가 돼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탄핵을 해서 이미 정치를 시작했더라고요. 대구 가가지고 그러잖아요.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 이런 프레임을 만들잖아요. 윤석열 총장이. 저는 그때부터 이미 저 사람들이 대선에 나올 준비를 마쳤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 정치 기획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계속하면 틀림없이 선거에 나오겠구나. 그런데 검찰총장이 법을 어겼으니 지금 결국 판결로 나왔잖아요. 징계가 정당하다고 하는 판결로 나왔는데 어겼으니 그러면 이건 탄핵을 해서 탄핵을 하면 최소한 그 결정이 나는데 최소한 6개월 이상 갈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이에 발을 묶어두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정치적으로 발언하고 뛰쳐나와서 정부를 공격하면서 튀어나와서 선거에 나서고 이런 과정을 국힘에 나가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밖에 있을 것처럼 하다가 저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그때 그렇게 해서 좀 탄핵을 했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지금도 저는 제가 잘못 판단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때 민주당이 딱 엉거주춤하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너무 조심스럽게 민주당 내에서 금지를 하나 설정해야 돼요. 역풍. 그러니까 그 역풍 논리가 일부 시민들한테 먹히거든요. 근데 시간 지나고 보면 대부분 역풍은 사실 없었던 거거든요. 윤석열이 탄핵당해가지고 검찰총장 내려왔어도 시간은 유유히 흘러서 어쩌면 우리가 정권 연장했을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역사적 요소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상민 탄핵, 한동훈 탄핵, 역풍 망설이는 거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국회의원 다 그러라는 게 아니라 민영배 의원 같은 목소리가 반은 있어야 돼요. 그래 역사 반만 있으면 좋죠. 근데 아까 저한테 전국마다 선명한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선명한 건 아니고요. 그냥 할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하는 거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맞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아까 광주 출신이라고 그러셨는데 되게 지금 제가 그런 말씀 드릴 때는 늘 광주 시민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먼저 체크해 봅니다. 되게 잘 아시겠지만 광주에 지역구가 8개 있긴 하지만 사실 한 지역구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광주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성격이 상당히 강해요. 제가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늘 중요한 상황이 있으면 제가 잘 헷갈리면 광주 쪽에 지인들이나 광주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봅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이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그 복잡하게 계산한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면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되게 시절이 좀 혼란스럽거나 정치 권력이 스스로 방향을 좀 잘못 잡고 있으면 광주 민심이 지시하는 바가 되게 옳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저한테 선명하다고 그랬는데 선명한 게 아니고 선명하다고 결과적으로 선명할 수 있는데 그냥 시대가 그 당시에 해야 할 정치인으로서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꼭 필요한 말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은 광주 시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광주 광산을에 수안지구, 신가동, 신창, 하남, 임곡, 비아, 첨단, 1, 2지구 여기가 다 민영배 의원의 지역구라는 제 지역구를 다 외우고 계세요. 민영배니까요. 정치적 동지. 하여튼 기차에서 만날 때부터 알아봤어요. 남들이 보면 그게 처음 만난 걸로. 그게 아니고. 근데 그때 가족이 이렇게 함께 오시던데, 보기 좋았습니다. 그게 이제 광주에 이제 한두 번 내려가는 그 장면. 연간 한두 번 가시는데, 그때 저는 오늘 월드컵도 보기 힘들어요. 그만큼 바쁩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시고. 여러분, 그 화면 위에 민영배 후원 계좌가 있거든요. 농협 351-1131-8776-13
국회의원 민영배 후원 좀 해주십시오. 아직 안 찼죠? 아닙니다. 저는 찼어요? 지인즉 다 차서 다 한장하겠네. 그냥 내년 1월 1일 이후 내년 1월 1일 이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말씀을 해주시지. 야, 진짜 많은 시민들이 응원하고 있구나. 그 후원금 보내주신 분들이 작은 액수부터 한 10만 원까지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이 10,000명 정도 넘었다고 저희 그 회계. 그럼 3억이 찼다고요? 예. 이야. 진즉 찼습니다. 상반기에 다. 탈당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탈당. 사실 그때는 이제 그런 말씀 안 드렸는데 그렇게 국힘에서 공격을 세게 하니까 저희 지지자분들의 응원도 비례해서 세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후원금을 순식간에 다 채워버리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왜 사람들이 이런 시대에 민영배 의원 후원금이 차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난세에는요, 영웅이 필요한 거예요. 아유, 왜 그러세요? 자, 근데 그게 자꾸 놀리시고 여러분들 그러세요. 그 지난 촛불 집회 때 민주당 국회의원들 무대에 올라간 거 보이셨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보시기에 쉬운 일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에 나가서 한번 보시면은 지금 7명, 여기에 언론이 뭐라고 썼냐면 6+1 민주당 6명, 무소속 1명 이렇게 했는데 그냥 민주당이지. 저 집회에 무대에 올라가셔서 보는 그 느낌이라는 건 저 많은 저 군중들 앞에서 국민들이잖아요. 성난 목소리잖아요. 윤석열 퇴진 안 하고 저쪽에서는 지금 대선 불복이다. 뭐 이렇게 지금 아니, 대선이 끝나가지고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 무슨 대선 불복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진짜 저는 그런 말은 정말 무슨 그러면서 지금 저렇게 진짜 무대에 쪽팔려. 그런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하나? 무대에 올라가신 분들을 저렇게 막 계속 비난하지 않습니까? 근데 민영배 의원 나가셔갖고 정확하게 1분 47초인가 발언하셨어요? 본인 이야기. 분석하셨어요? 그렇게 민영배- 오래 안 했는데 1분 민영배니까. 이내에 끝냈는데. 동영상 길이에요? 아, 그래요? 민영배니까요. 아니, 소개한 시간까지 포함해가지고. 네. 자, 장면 잠깐만 보시고. 나는 인상적이었던 건요. 다음 사진이에요. 요건 이제 광주의 아들 느낌이 좀 나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장면. 이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무대에 올라간 국회의원 민영배도 멋있지만, 현장에서 국민 속에서 저렇게 들 수 있는 훌륭하십니다. 왜 나갔냐고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다른데 답은 왜 갔냐? 뻔한데. 네. 본인 입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네. 아니, 안 나가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가봐야 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마치 지금 그 농성을 같이 한 그 21분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다가 국정조사 뭐 해야 된다고 기자회견 하고 그랬는데 그때 기자회견 끝나고 이른바 그 백브리핑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자연스럽게 이제 질문이 나왔어요. 기자분들이 촛불 집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하여튼 누군가가 그 나가봐야죠 당연히 이렇게 됐고 그 전에 이제 저는 사실 한번 가봤거든요. 조용히. 그 당시에 가서 보니까 김용민 의원도 조용히 와 있고 김용민 의원은 발언도 했죠. 강민정 의원도 초기부터 몇 번 나와 계셨고 저도 제가 이제 그 전국 단위로 모일 때만 이렇게 2번 갔는데 거기를 가보지 않는 것은 저는 오히려 이상한 것 같아요. 그거는 의도적으로 안 가는 거고 자연스럽게는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니 대통령 취임하고 불과 6달도 되지 않아서 윤석열 퇴진가가 나오고 시민들이 수십만 모여서 촛불 행진을 하고 집회를 하고 그런 상황 그런 현장을 정치인이 안 가보는 게 저는 오히려 이상해서. 야, 진짜 훌륭하시네. 가봤습니다. 왜요? 이은정님 말씀 좀 하세요. 네? 진짜 훌륭하시잖아요.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게이트 키핑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나가면 국민의힘이 공격할 거야. 그게 무서운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당연한 건데. 아니, 그게 무서울 수 있고. 제가 또 무소속이라. 아니, 저는 민영배 의원님이 무소속이라 뭐 자신감을 또 얻고 나가셨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자,
자, 그렇고요. 지금 인터뷰한 시간이 길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선명하다는 게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민주당 뭐 계열에서 또 이제 거기 뭐 민주당과 또 무소속을 분류해야 되고 그냥 민주당에서 가장 잘 싸우는 사람 계속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민영배 TV 구독도 해주셔야죠. 그걸로 후원해 주시는 그럴까? 하셔야죠. 예. 민영배 TV 우리가 이제 민영배 의원 영상 올라오면 가끔씩 링크 걸어드리는데 네. 우리 방송 이 시사 방송에서도 영상 뜹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발언 중에서는 거의 갑이기 때문에 뭐 지난번에 고맙습니다. 그 5분 발언, 5분 자유 발언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직접 틀어주셨던데 제가 봤습니다. 어쨌든 그 의원님 생각하시기에 윤석열 미래는 어떨 것 같습니까? 윤석열 미래요? 지금 뭐 정확히 점 칠 수는 없죠. 그런데 분명한 건 제가 그 5분 자유 발언에서 무정부라고 했거든요. 무능해서 무정부고 무책임해서 무정부고 이 내각과 참모들 중에 무례한들이 진짜 이 A 없는 무례한들이 많아서 무정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무속인들의 이 무정부 뭐를 받는 거 아니어서 무정부다 그렇게 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6달이 지났는데 하나부터 10까지 제대로 되는 게 없으면 저는 한 번도 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다거나 이런 불온한 생각을 상상도 해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선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적 정당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특별한 뭐 부정이 없으면 부정부패가 없으면 그게 박근혜 그 퇴진 같은 이런 상황이 오기 쉽지 않죠. 그런데 12구 참사가 나고 이것을 대하는 태도를 보니까 이분들이 권력을 자기 거라고 착각하는구나. MBC 기자를 전용기에 태우지 않는 걸 보고 이거를 이 전용기를 자기 거라고 착각하는구나. 제가 갖고 있는 중요한 이 정치적 뭐 신념 같은 게 하나 있거든요. 예. 정치는 공인은 기본적으로 공적 마인드. 이해찬 대표님은 늘 공적 마인드라고 그러셨는데 이재명 대표님도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인의식이라고 저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인의식이 부재하는 정치인은 권력을 사유하게 되고 맞습니다. 선출직 정치인이 권력을 사유하면 그 순간에 저는 망가진다고 보거든요. 지금 검찰권 쓰는 거 사유하고요. 사유와 다른 말로 농단이에요. 그게. 그렇죠. 네. 그래서 갑자기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걱정돼서 그러시는구나. 조금 더 걱정돼서 상황이 악화되면 보세요. 참사가 났는데 참사라고 안 하고 사고라고 하잖아요. 참사가 났는데 사고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애도를 하지 말란 얘기예요. 사실은. 국가 애도기관이라고 정해놓고 참사라고 안 하고 사고라고 하는 건 사고는 뭐예요? 그냥 우연히 난 거예요. 그냥. 사회적 참사하고는 전혀 달라요. 거기에는 애도나 슬픔이나 정서적 교감이나 공감 같은 것을 뺀 거예요. 참사에서 사고라는 말로 하는 거는. 애도를 하고 공감을 하고 슬픔을 공감하고 같이 위로하고 연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정도 없고 위패도 없는 데 가서 어째 6번이나 가서 거기 가서 참배를 한다요. 저는 진짜 그게 추모입니까? 그게 정치지? 쇼지? 그게 추모 아니에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할 일이 뭡니까? 정부가. 노무현 대통령 그러셨잖아요. 비가 안 오면 안 와서 내 책임인 것 같고 비가 많이 오면 많이 와서 걱정인 내 책임인 것 같은 대통령은 그런 자리다 그랬잖아요. 큰 사고가 나면 우선 책임이고 뭐고 따지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정부는 일단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원인을 밝혀보니 이래 되고 이래 돼서 또 죄송합니다. 몇 번을 사과를 해야 되는데 유감을 표명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사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종교단체에 가서 죄송한 마음이다로 끝낸. 그렇죠. 그 사죄가 안 돼서. 그러니까 어제 그제 그 유족들이 나와가지고 진정한 사과도 제대로 안 했다고 뭐라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요. 이
정부, 이 정권은, 윤석열 정부에는 시민이 실질적인 주권자라고 하는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위험하거든요. 맞습니다. 위태롭거든요. 저는 그래서 야, 이거 정말 통치의 대상이고 검찰 제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이 어두운 권력의 그림자가 모든 세상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염려가 있어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정말. 네, 걱정까지 하시는 걸로. 근데 윤석열 퇴진 왜 들고 계셨을까요? 제가 그때 퇴진을 다른 분들이 다 들고 있었기 때문에 들기도 했지만 저희가 그렇게 했어요. 사과하고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해라. 이게 안 되면 그럼 퇴진이다. 맞죠? 라고 우리가 그 그때 얘기한 의원이 거예요. 할 말이에요, 그게. 네. 그때 21명의 의원들이 성명서에서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해야 한다. 당연히 마땅히 정부는 대통령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면 당연히 그러면 자격이 없는 거죠. 자격이 없으면 물러나야죠.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아니, 들고 그 있어요. 권력이 무서워서 소위 말하면 탄핵 같은 것도요. 불법이 아니고 합법입니다. 법에 정해진, 헌법에 정해진 권리예요, 그게. 그런 것들 다 생각을 해보시면은 문제는 정치인은 우리가 말하면 소위 우리들의 리더들이거든요. 그 리더들인 사람들이 숨죽이면서 내 사익만 추구를 하면 권력에 대한 감시, 견제, 비판 못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민영비 의원은 저는 갑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분야에서 갑이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6개월 보통 정권이 바뀌면 허니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야당에서도 되게 좀 조심하고.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광장에 나가보니까요, 대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윤석열 퇴진가라고 하는 걸 부르더라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6달이 5년 같아. 더 이상은 못 봐주겠다. 윤석열 퇴진. 이 노래를 비장하게 부르는 것도 아니고요. 흥겹게 그냥 불러요. 우리 청년들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예. 보셨구나. 섭섭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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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되면 허니문 기간이 겨우 지났을 뿐인데 이 정도 되면 절대로 시민들은, 주권자들은, 국민들이 이 민주공화국이 검찰 독재 국가로 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기로에 섰다고 봅니다. 정신은 바짝 차리고 개심해서 민주공화국의 길을 제대로 가든지 아니면 정말 어려운 지경에 이르든지 저는 그건 선택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과 그 현 정부가 해야죠. 정권이 맞습니다. 해야죠. 네. 훌륭하십니다. 예, 그럼 그거를 뭐. 네. 그러니까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예, 만약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상태로 가면 누가 어떤 시민들이 주권을 행사할 때 다음 총선에서 밀어주겠어요? 예. 총선에서도 안 밀어주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민주당이라고 하는 위치가 국민들의 그런 열망 하나, 그리고 최대한 선거로 뽑힌 그 선출 권력에 대한 나름대로의 지켜주는 A, 이런 것들이 같이 부딪히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사도 나고 또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언론 탄압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고를 지금 많이 쳤어요. 총체적 양국이죠. 예, 사고를 많이 쳤는데 이렇게 사고를 치면 그 수습을 국민들이 해야 된다는, 시민들이 그 수습을 해야 된다는 정말 슬픈 일이죠. 저는 그런 일이 정말 더는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거 하라고 뽑아놓은 게 국회의원인데. 자, 알겠습니다. 네. 새날 식구로서 오랜만에 나오셔갖고 마지막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푸나님, 그러니까 이 새날 대표님이 진짜 겁나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가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민주공화국의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 시민들의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풍성하게 가져가는 과정에서 연대하고 함께하는 것, 이 일은 세상이 어떻게 가든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가치이고 또 그렇게 가야 됩니다. 저도 지금 촛불이 이렇게 타오르기 시작했는데 진짜 마음 같으면 그냥 거기다가 어떻게 할 수만 있으면 그냥 기름을 확 끼얹을 만큼 그렇게 좀 같이 하고 싶은데, 여러모로 제가 이제 뭐 주말이면 광주에 가서 뭐 활동을 하고 이래서 자주 가지는 못합니다만은 비난이 두렵지는 않습니다. 국힘이 저를 비난하면 그거는
오히려 저희 당 입장에서 보면 뭐 축복이고 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하고 오히려. 계시다. 이렇게 예,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게 네. 예, 생각할 수 있는 거여서 그분들의 반대는 결코 뭐 두렵거나 걱정이 되지 않는데 문제는 우리 안에서 더 굳세게 단결하고 연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방향, 그런 가치를 향해서 같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지로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하는 그런 예,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정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는 민영배 의원 하면 생각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낭중지추. 그러니까 실제로요. 내가 민영배를 알게 된 거는 청와대 비서관일 때가 아니고요. 광산구청장일 때 간접으로 들었어요. 정말 잘한다더라. 근데 그때 그 시기에 2010년에 그 구청장, 시장, 군수 되신 분들을 이제 10세대라고 하는데 그 중에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신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은 민영배 광산구청장 업적 같은 게 나와요. 진짜 훌륭하신 분이셨는데 국회로 들어오셔도 발군이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에요. 국회 들어오니까 너무 뜻대로 안 돼서 정말. 칭찬할 때는 조용히 계십시오. 아, 그럴까요? 답답합니다. 하나 더는 뭐였냐면 실제로 5.18을 겪어본 사람들, 저도 어렸을 때긴 하지만 겪어봤잖아요. 겪어보면은 이런 독재가 용납이 안 돼요. 능력도 없는 자들이 그 능력 없음을 덕재로 가리려고 해, 권력을. 그걸 광주 사람들이 어떻게 참습니까? 그러니까 그 낭중지추가 그 광주의 아들이 국회로 들어와서는 이런 식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게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시대에는. 용기 하나 자체. 아, 또 그렇게 왜 그러세요, 네. 진짜. 자, 다음에 또 기차관에서 만나시길 바라면서. 예. 새날에 하여튼 불러주시면 앞으로는 하여튼. 그러니까 계속 불렀는데 지금 피하지 않고. 나는 지금 복당해야 돼서라고 못 나오셨는데. 아니, 복당 때문에 못 나온 거 절대 아닙니다. 아니, 저는 탈당이 왜곡될까 봐서 그래서 안 나왔던 건데, 이제부터는